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넘더니 3만 3천 달러까지 이제 돌파를 하는 광폭 행보가 있어서 아마 밤잠을 다들 설치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다른 때보다 좀 빨리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알람을 맞춰놓은 시간보다 훨씬 빨리 일어났어요. 약간 뭐 설레이는 그런 것도 있고,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2021년 과연 무슨 일이 생길까 뭐 기대감도 있고, 뭐 광폭 행보를 했기 때문에 폭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불안 심리도 있고, 그래서 어쨌건 밤잠을 저도 이제 설쳐서 잠을 잘 못 잤는데, 일단은 뭐 기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영상에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자, 여기 사진이 하나 나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트윗을 보다가 이 사진을 캡처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만 이제 사셨던 분들은 우리나라를 떠나면 되게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미국의 지금 현재 실정을 어떻게 보면 이걸 뭐라고 할까? 풍자하는 약간 그런 뉘앙스의 어떤 그 사진인데, 제일 상부에 배가 하나 떠 있죠. 배가 하나 떠 있는데 그 배는 수면 위에 서서히 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중간 클래스, 그러니까 중산층이죠. 중산층들은 서서히 물밑으로 지금 가라앉고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밑에 갯벌에 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 사진이 풍자하는 의미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산층들이 지금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재 와중이에요. 우리나라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만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아니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국세청에서 저한테 이제 카톡이 오더라고요. 예. 2021년에는 뭐 어떻게 세금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세청에서 카톡이 오는데, 저희 이제 세금 안 낸 게 없거든요. 세금을 다 냈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법에는 이렇게 계산해서 세금을 내라 라는 식으로 통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거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자,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있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풍선, 이거 애들 저도 이제 어릴 때 이걸 갖고 막 바람 불고 막 그랬는데, 이 거품이다. 실제로 이게 거품이잖아요. 이거 그랬는데 옆에서 이제 이처 버블이라고 그러고, 이게 풍선만큼 커지니까 이거 거품이야. 에드벌론만큼 커지니까 보시면 이것도 버블이야. 그러다가 이게 집채만큼 돼도 그거를 버블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상자산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거를 계속 이제 느낌적으로 계속 수치를 추종해 왔기 때문에 느낌적으로 알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여기서 가격이 조금만 더 올라가고 매스미디어 상에서, 예를 들어서 뭐 TV 매스미디어 상에서 조금만 아마 부축이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투자를 더 많이 아마 진행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차트는 비트코인 주봉 캔들이거든요. 지금 여기 우뚝 솟은 하나의 차트가 하나 보이죠. 여기 봉이 보이죠. 이거는 2017년도, 그때 버블이 엄청나게 꼈었을 때, 급상승했을 때. 근데 지금 가만히 보세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기관 투자가들이 올려놓은 어떻게 보면 축폭? 폭죽이라고 봐야 되는데 무섭죠. 솔직히 이 주봉 캔들 자체만 보면 내가 과연 비트코인을 사야 되냐?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만 보면, 이 지금 주봉 이 차트만 보면 무서워요. 언제 이런 상태가, 이렇게 서서히 폭락할 수 있는 상태가 오진 않을까 하는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비트코인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알트코인들은 아직도 요 정도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폭락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박스권 횡보 내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알트코인이 아직까지 규제안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만큼까지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여기도 아마 2017년 정고도 달성을 못했어요. 한 요 정도쯤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간 거는 사실 되게 기쁜 일이죠. 알트코인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정고점을 달성한 날이 분명히 올 거고, 비트코인이 33,000달러를 이제 돌파하면서 익절하신 분도 있고, 익절을 미리 해서 이제 요좀 3만 달러에서 익절을 미리 해서 더 돌파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익절은 항상 옳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은 매매를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매매를 안 하는 이유가 오히려 더 비트코인 개수만 까먹고 예, 더 수익률이 저조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조정이 어느 만큼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설픈 매매는 저는 그닥이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추종하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이 이만큼까지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에 아마 있을 거예요. 요 정도. 그래서 비트코인의 익절분을 야금야금 아주 조금 펌핑할 때마다 이더리움으로 야금야금 옮기시는 분이 있다. 이거는 그냥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쫓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거는 뭐 각자 개인의 판단이고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4,000달러일 때 옆 사람이 뭐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고 9,000달러일 때 멀뚱멀뚱 쳐다본다. 16,000달러일 때 옆 사람이 관심 하나 안 갖는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가 되고 CNN에서 BBC에서 막 CNBC에서 막 떠들기 시작을 하니까 나 비트코인 사야 된다. 라고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는다. 이게 하나의 이제 풍자를 하는 거. 저는 알트코인도 분명히 아마 그런 장세가 어느 순간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걸 기다려 보시고 일단 실망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저도 이제 관심사가 되게 많이 있고 제 포트폴리오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코인인데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라고 코인베이스 CEO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2020년 7월 달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프라이버시 코인에 관해서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원한다. 프라이버시의 어떤 그 진실성에 관해서 원한다. 그래서 프라이버시의 코인이 누구나가 다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자기는 프라이버시 코인의 팬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프라이버시 코인이 뭔지 아시죠? 뭐 지캐시, 뭐 호라이젠, 뭐 대시코인, 모네로 뭐 이런 코인이거든요. 저는 참고로 비트코인을 먼저 했던 게 아니라 모네로 코인을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모네로 코인에서 수익률을 낳고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바꿨었죠. 사실은. 그리고 이더리움을 중간에 좀 많이 샀었죠. 그래서 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폭락 사태가 이제 벌어진 사태가 있었어요. 어쨌건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지금 비트렉스에서 지캐시를 이제 상장 폐지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뭐 저는 뭐 이런저런 일을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브라이언 암스트롱하고 이제 저는 이제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이 사람보다 훨씬 못 미치는 사람이긴 하지만 고인물들의 생각을 저는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누구나가 다 어떤 그 금융의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가 조금 더 많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치냐면 인터넷이 HTTP에서 HTTPS로 넘어갈 때 그때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이분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분하고 생각을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투자를 진행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코인을 사야 된다라고 제가 부추겨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심사숙고를 잘 해보시고 그리고 초보 투자자들은 투자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시고 지금 XRP에 관한 규제안이 나오기 일보 직전이라고 저희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한두 달에 걸쳐서는 분명히 결정이 될 거고 이 프라이버시 코인에 관한 것도 한두 달에 걸쳐서는 분명히 규제안이 나올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시세가 아마 갈림길로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걸 말씀드리고 총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규제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확실한 규제안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이 가상자산 시장에 휘발유를 뿌리는 격이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만 먼저 선행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주는 거는 사실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저는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 박탈감에 패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유동성은 라지 캡으로 가고 미들 캡으로 가고 로우 캡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다. 아직까지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비트코인이 일단 33,000달러를 돌파 중인데 사실 알트코인들 중에
시총 상위에 있는 것도 아직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를 못했어요. 근데 좀 이례적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하는 항목이 뭐냐면 시아코인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시아코인하고 도지코인이라고 있어요. 도지코인 그 시바견 캐릭터로 삼는 그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이 100% 정도 상승했어요. 시아코인은 워너마켓에서 업비트 기준에서 40% 정도 이제 상승을 했고, 근데 도지코인 상승 시그널이 어저께 밤부터 이제 100% 정도 있다는 얘기는 알트코인 시장이 조금 붕괴하지 않을까라고 고인물들은 보통 많이 견해를 피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건 확실한 규제안이 나오기 시작하면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 게임은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뭐 갈 거다, 나머지 다 사라진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라지캡 마켓, 미들캡 마켓, 로우캡 마켓 총체적으로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주식시장도 삼성전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LG전자도 존재를 하고 셀트리온도 존재를 하고 삼성바이오도 있고 그 밑에 뭐 1,000원짜리 주식도 있고 500원짜리 주식도 있고 그렇게 가상자산 시장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아마 생태계를 꾸려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 이거는 알트코인 시총 차트거든요. 근데 누가 이제 예상치를 그려놓은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요 정도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요 정도 자리. 근데 알트코인은 아직까지 정고점에 반도 못 왔어요. 반의 반도. 어떤 코인은 아마 아직까지 마이너스 90%인 코인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번 연도 2021년 총체적으로 이제 두 번의 저는 알트코인 상승장을 보고 있거든요. 두 번 나눠서 아마 갈 확률이 높은데 일단은 상반기에 1분기 언저리에 한 번의 상승 그리고 한 반 정도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상승 랠리가 중하반기까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분이 차트를 그려놨는데 저도 이 의견에는 동일하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차, 2차 그리고 중간에 텀이 있을 때는 비트코인 상승이 지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뚱구름 잡는다라고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정도면 알트코인의 상승도 우리가 좀 희망의 롤 돌려봐야 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규제안이 나오는 게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사진을 캡처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선 사실 전 세계 이제 핀테크 업계, 블록체인 관련한 업체 중에 153개 정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자회사가 몇 개가 있어요. 루노라는 그 거래소가 있고, 제네시스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자산 배분을 하고 전체적인 조율을 하는 데거든요. 브레인 격이거든요. DCG. 그리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는 대표적인 본인들이 추종하는 대표적인 코인들을 몰아놓은 어떻게 보면 DCG의 대표적인 자회사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리플에 관해서는 2013년도에 이미 베리 실버트가 투자를 진행을 했었어요. 이거는 XRP하고 별개예요. 근데 중요한 건 XRP는 리플사하고 끈끈한 관계에 있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또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저께 이제 저한테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는 본인들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언제든 본인들의 스탠스를 그냥 뒤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이제 선동을 하냐라고 이제 저한테 기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면 다냐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거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기관 투자가들이 개인들한테 받은 돈을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한테 맡긴 돈이에요. 그 맡긴 돈을 수수료를 받고 수익을 내주는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예요. 우리나라도 미래 에셋 자산운용사가 있으면 미래 에셋 자산운용사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죠. 뭐 타이거 ETF부터 해가지고 금선물 시장, 그죠? 은선물 시장부터 해가지고 원유 추종하는 거, 그 펀드가 있죠. ETF가 있죠. 그러면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관 투자가들이 86%나 되는 사람들이 개인들한테 자금을 받아서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 맡기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는 여기 포트폴리오의 스프레드에서 수익률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언제는 사고 언제는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수수료가 가히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 고액의 수수료를 내고
이 돈을 맡긴 거예요. 내 돈이 아니라 더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 시장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까지 제도권에 편입이 안 돼 있잖아요. 코인베이스나 DCG 그룹이나 아직까지 IPO를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코베는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근데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만약에 여기에 있는 상품이 실패를 한다면 그거는 아무리 퍼센테이지가 작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한테 되게 치명적인 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았어. 제가 만약에 찰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돈을 투자를 받았어. 그거를 굴려준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거 갑자기 무슨 법적인 하자 문제가 생겨서 이거 망하겠습니다. 저 그래서 이 상품은 그냥 없애겠습니다. 그럼 그 신뢰도가 땅바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 저는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뉘앙스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면 일단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에서 XRP, 뭐 지캐시, 스탈랄루멘, 호라이젠 특히나 요런 코인들 여기 나오면 다른 거는 뭐 아마 지금 상관없을 거예요. 여기서 상품으로 만약에 여기서 사라진다고 하면 사라진다라고 하면 저도 투자를 접겠어요. 요런 코인들에 관해서. 근데 사라지지 않는다면 반격의 아마 그 시그널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가상자산 시장에는 7,000개나 되는 코인들이 존재를 해요.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서 거래되고 있고 사람들한테 집중받는 코인은 몇 개 되지 않아요. 100위권 이내에 있는 코인들, 특히나 50위권, 25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 위주로 그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는 전체 투자 금액 중에 86%가 비트코인에 몰려 있어요. 11%가 이더리움에 몰려 있고 나머지 퍼센테이지는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에 분산돼서 투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아시면 돼요. 이게 뭐 남의 돈이니까 그냥 하찮게 생각해서 언제든 그냥 삭제해버리고 난 상관없다 발 빼면 그거는 개인의 생각이라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어저께 지금 XRP에 관해서 XRP는 코인베이스에서 1월 19일부터 거래 중단임이라고 여기 써놨는데 제가 매일매일 새벽부터 2016년서부터 2016년 초반부터 2015년 말기부터 12월 달부터 제가 코인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모를까요? 누구보다 더 민감하게 빨리 알아요. 특히나 한국에서는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코인베이스에서는 1월 19일 날 거래 중단한다. 이 개인의 선택이에요. 저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반전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이거에 관해서 희망회로를 돌리시는 분들은 그냥 있는 거고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그냥 투자를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촉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 50만 원대 투자 때부터 투자를 했을 때는 이때는 저는 리스크를 되게 많이 안고 있었어요. 근데 그 느낌을 지금 XRP한테 갔기 때문에 저는 지금 XRP를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홀딩하고 있고 단타하는 물량은 물론 단타로 이제 들어갔던 물량은 저는 273원에서 전량 다 매도를 했어요. 나머지 부분이 훨씬 많아요. 사실 비중으로 따지면. 근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이 이제 저한테 또 질문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하루 사이에 35,000, 3,500만 원대로 오를 줄 알고 32,500대에서 다 팔았는데 자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코인을 많이 잃더라도 지금 다시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조정장을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매매를 안 해요. 아마 제가 예전에 제가 50만 원대 매매를 한 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51만 5천 원에 매도를 하고 52만 원에 새로 또 사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게 이제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매매를 안 하게 됐던 거고 매매를 안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저는 매매를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은 알트코인에 들어간 거를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기 위한 거지 비트코인 자체를 매매를 해서 얻는 수익이 저는 그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내비둬요. 웬만큼 떨어지지 않고서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찰리 브라운님도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예치하셨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이더리움 가격이, 이더리움 어떤 그 가치가 장기 상승을 믿으신다면 스테이킹이 정답이에요. 내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쉽게 못 빼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로 제가 만약에 스테이킹을 맡긴다면 그 기간이 있어요. 일정 기간을 내가 맡겨야 돼. 장기 상승을 믿으신다면 그냥 스테이킹 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장기 상승을 믿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장기 상승을 믿는다고요. 그걸 또 말씀드리고, XRP 애호가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소송에 백악관의 손을 강요하려고 합니다. 커뮤니티의 장기적인 노력은 공식 백악관 대응을 요청하기를 희망합니다. 백악관에 청원하는 청원 게시판이 있는데 그게 이게 등장을 했대요. 그래서 XRP 추종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뭐 XRP는 뭐 증권이 아니다, 화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에 관해서 결판 내라, 막 이렇게 지금 그런다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XRP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XRP만의 문제가 아닌 코인 시장 전체하고 연결돼 있고 비트코인 ETF하고도 결국엔 연결돼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두 달이 됐던 얼마간의 그 짧은 기간 내에 분명히 규제 안에 관해서 모호한 게 아니라 확실한 스탠스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보면 그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이제 생각의 견해가 틀리긴 하지만 제가 지금 XRP를 바라보는 거, 그리고 뭐 비트렉스에서 이제 뭐 상장 폐지 된다는 뭐 지캐시, 뭐 호라이, 뭐 지캐시하고 대시코인, 뭐 모네로 요런 코인들을 바라보는 거는 고인물이 바라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은 흉내를 내지 마시고 피 같은 돈을 힘들게 버신 돈을 돌다리를 30번 정도 전 두들겨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이 말해서 남이 견해를 피는 거를 쫓아하지 마시고 내 견해에 따라서 내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투자하겠다, 그럼 안전한 것만 그냥 추종하겠다, 그러면 그런 것만 그냥 추종을 하세요. 근데 아마 비트코인은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가서 주저주저 하실 분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그냥 저는 분할로 하는 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격이면 1억이면 지금 3개를 못 사요. 무슨 의미? 근데 나중 되면 아마 1억이면 아마 하나를 사야 될걸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흐르면 5억을 주고 아마 하나를 사야 될걸요. 지금서부터 한 5년이 흘러가면.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그에 준하게 상승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2021년은 되게 많이 기대가 되네요. 초반부터 비트코인이 이렇게 달려주는 걸 보니까.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